퇴근길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수도권의 첫눈, 짧지만 강했습니다.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주의보 속에 처음으로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고 지금도 곳곳에는 통제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탁을 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결국 사직했습니다. 청탁 문자를 보낸 민주당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도 사과문을 내는 등 여권은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쿠팡에서 탈퇴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쿠팡 입점업체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계열사는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 국어와 영어가 아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어제 퇴근길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수도권의 첫눈, 짧지만 강하게 내렸습니다. 눈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긴 했지만 시간당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주의보 속에 처음으로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근 시간 18시 전후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게 될 것. 기상청 예보대로 서울에는 오후 6시 무렵부터 눈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금세 굵어졌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는 퇴근길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서울 은평구와 경기 가평 등 21곳에는 시간당 5cm에 달하는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처음으로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했던 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뒤섞는 기압골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져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인 곳이 많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경기 하남과 가평, 구리,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에 6cm 넘는 눈이 쌓였고 서울 공식 관측소에는 5.1cm가 기록됐습니다. 짧은 시간 강수를 쏟아낸 눈구름이 시속 40에서 50km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설주의보는 2시간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가 한때 통제되며 퇴근길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도로를 트럭 한 대가 거북이 걸음으로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그 뒤엔 버스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8시 5분쯤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태평역 인근에서 눈길에 버스 2대와 SUV 한 대가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가가지고 영상 찍은 거예요. 이제 서 있고 그리고 그 세대가 이렇게 붙어 있고 서로 깜빡이 켜고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뭐 하는 것만 어떻게 사고 났는지 막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버스 뒤로 차들이 일렬로 다닥다닥 붙어 서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시 태제고개 인근에선 눈길에 차량 6대 정도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마전동에서는 비상 깜빡이를 켠 SUV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목격자는 SUV가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장산 가좌 나들목에서도 활중 추돌 사고로 정체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에서도 추돌 사고로 퇴근길 교통이 한대 통제됐고 곳곳에서 차량 고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번에는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홍공원 도로 위에 차량 수백 대가 빈틈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경춘국도 춘천 방향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아예 시동을 끈 채 서 있는 차량도 곳곳에 보입니다. 제보자는 폭설 여파로 6시간 넘게 갇혀 있다면서 아침이 돼야 집에 도착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가 꽉 막혀서 차량이 길게 꼬리를 물고 멈춰 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기 의정부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암교차로 근처의 모습인데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역주행으로 차량을 시도하는
탈출을 시도하는 차량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4시간째 한자리에 갇혀 있다며 재난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시외버스가 다른 차량으로 둘러싸인 채 도로 중간에 그대로 갇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시내버스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제보자는 버스에 탄 지 8시간째라며 승객 모두 한숨만 푹 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부천시 고강동 수주초등학교 정류장 앞의 모습입니다. 하얗게 쏟아지는 눈 사이로 마을버스들이 그대로 서 있는데요. 좁은 도로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제보해주신 시청자는 언덕길에서 차량이 오도 가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은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15분가량을 걸어서 갔다고 폭설 상황을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모습입니다. 지나가던 청년 3명이 차 뒤를 힘껏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뿐만 아니라 눈길에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차도 이렇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명이 더 합세하는데요. 총 4명이 승합차를 밀어주고 차가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자 그제야 손을 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덕길에 눈길이다 보니 차량 바퀴가 헛돌아 미끄러졌기 때문인데요. 제보자는 청년 3명이 최소 차량 5대 이상을 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수도권에 쏟아진 폭설의 여파로 지금도 곳곳에는 통제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혼잡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현재 교통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폭설을 영향으로 제설 작업과 도로 결빙이 이어지면서 부분적으로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동부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와 청담대교 북단에서 진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상계교부터 노원교까지는 차량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정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 교통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낙산 성곽길과 삼청로, 와룡공원길 일부 구간이 어제부터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일부 지역도 차량 흐름이 매우 답답합니다. 특히 경기 과천 봉담 도시 고속화도로가 제설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차량이 도로 위에 갇혀 있습니다. 화물차부터 승용차까지 뒤엉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제보도 YTN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한 제보자는 8시간 넘게 갇혀 있다며 아침이 밝아야 도착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입이 모두 차단됐던 남부순환로는 새벽부터 차츰 통제가 풀렸지만 동부간선도로와 경기 남부 일부 도로에서 정체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나서기 전에 교통정보 미리 확인하고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이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표를 바로 수리했는데 부정적 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사청탁 문자로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비서관이 제출한 사직서는 곧바로 수리됐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의는 오전 중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사의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사의를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 모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한 게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문진석 의원의 부탁에 김남국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 일원인 문 의원의 인사청탁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할 거란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커졌습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고 강 비서실장도 직접 김 비서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민간단체의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나 그걸 전달하겠다고 한 사람 모두 부적절했다며 대통령실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문진석 의원과 같은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꼽히는 김 비서관의 거취는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정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부정적 여론을 염려한 대통령실이 사실상 경질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인사청탁 문자를 보낸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 대표도 사과문을 내는 등 여권은 수습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이른바 현지 누나를 전면에 띄우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인사청탁 문자의 또 다른 당사자, 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은 논란 이후 벌써 4회째 두문 분출,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침묵을 깨고 처음 관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군더더기 없는 3줄짜리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진석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님이 부속실장한테 인사청탁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당도 당사자도 당직에 대한 거취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윤리감찰단의 어떤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수 야권은 모든 국정 운영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통한다는 이른바 만사 현통, 김현지 실세론을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문자에 등장하는 인물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까지 총동원해 인사농단을 추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애지중지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른바 중앙대 라인과 성남 실세 간의 고인물 인사 카르텔이 드러났다면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대 출신인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경로로 중앙대 출신의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김남국 비서관의 사퇴에도 야권은 꼬리가 아닌 몸통을 조사하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여당의 의도대로 불이 꺼질지는 의문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앞두고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포 방해와 외환 혐의에 이은 특검의 3번째 기소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가 있기 전까지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는데도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등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 소환해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받도록 영향력 행사했습니까? 특검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과 김 씨 사이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수사팀이 교체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특검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은 이중 기소 논란 등이 생기지 않도록 김건희 특검과 수사 범위를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건희 씨가 2달 만에 특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김 씨는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된 결심 공판 다음 날 김건희 씨가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의 8번째 대면 조사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씨를 소환하여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 거북이 등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수수하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를 과거 홍콩에서 샀다고 해명했지만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특검 수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금 거북이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받고 각각 공직 임명과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특검은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씨는 이번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추가 조사에서 특검은 김기현 의원 아내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와 선상 술 파티, 종묘 차담회를 포함해 남은 의혹을 최대한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매관 매직 의혹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 33부는 어제 오후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사자인 권 변호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권 변호사의 변호인들만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달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전철 운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출근 시간대에 경춘선, 경강선을 추가해 5개 노선에 모두 13회 증편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을 찾아 취임 후 7번째 타운홀 미팅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충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거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배부됩니다. 올해 수능은 체감 난도가 높았던 불수능으로 평가되며 특히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1등급이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2월 2일까지입니다.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총파업이 오늘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 경북에서도 이어집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임금 인상과 업무 환경 개선 등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신학기에 맞춰 재차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들이 쿠팡에서 탈퇴하는 탈쿠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피해가 쿠팡 입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쿠팡 계열사는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상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들에는 최근 쿠팡 이츠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팡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쿠팡 이츠에 광고비를 쏟아온 음식점과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예, 좀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한 30% 가까이. 예. 쿠팡 입점업체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쿠팡에 떼어가는 비용은 다른 쇼핑 플랫폼 평균보다 1.8%포인트 높았고 쿠팡의 정산 주기가 51일 이상이라고 답한 업체가 34%로 조사돼 다른 쇼핑몰보다 월등히 길었습니다. 정산이 늦어지면 입점 업체들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쿠팡 계열사인 쿠팡 파이낸셜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적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쿠팡 파이낸셜은 입점 업체에 연 최고 18.9%의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3개월 안에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자 원가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쿠팡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입점업체의 75%가 중소상공인이라며 23만 명이 넘는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누적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해왔지만 정작 고금리 대출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돈을 우리가 빌리가고 우리가 돈이자를 그만큼 내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그래 아주 막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쿠팡의 매출 감소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입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원고인단을 꾸려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300만 명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지난해 이용 약관을 수정해 외부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추가된 조항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정 탈퇴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당국이 사실 조사에 나섭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파악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회원 탈퇴를 하려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 버튼을 누르고 설문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IJ웍스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798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 업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지난달 29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도 일간 이용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옮겨갈 대체 플랫폼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유출 공지 확인이나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점검을 위해 접속해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외국인 순매도에 4,030선에서 4,020선으로 후퇴한 코스피. 오늘은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어제 4,010선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에 낙폭이 1% 이상 커지며 3,980선까지 하락했는데요. 1,460원대에서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매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기준 경상수지를 발표합니다. 지난 9월 기준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3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기존 1,100억 달러에서 1,150억 달러로 높였고 내년 흑자 규모는 1,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충격에도 선방한 우리 수출. 통상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우리 수출이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무역협회가 오늘 올해 수출입 상황을 평가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 채권단이 참여하는 자유협의회가 오늘 처음 소집됩니다. 사업 재편 대상 기업 선정과 현장 실사 관련 안건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신세계 프로퍼티가 파주 운정 신도시에 지역 밀착형 쇼핑 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 1호점을 엽니다. 신세계는 이곳이 경기 서북부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성적표가 오늘 배부되는 가운데 채점 결과 국어와 영어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해 이례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채점 결과 불수능으로 평가됐습니다. 영어와 국어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난도가 높은데 국어 영역은 147점이 최고점으로 작년보다 8점이 올랐습니다. 수학 영역은 최고점 139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이 3.11%에 그쳤습니다.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수능은 과목별 만점자 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어 만점은 1000명대였지만 올해 261명으로 뚝 떨어졌고 수학도 78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려운 수능 속에서도 재학생 4명과 졸업생 1명이 전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민간 입시학원들은 이번 대입 정시에서 어려웠던 국어와 영어가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어 과목을 못 봤을 경우에 대학 선택지가 정시에서 대단히 좁혀질 수밖에 없고 수학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국어의 고득점 학생을 이길 수 없는 구도의 상황입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과목 간 표준 점수 최고점 격차는 같았지만 이른바 사탐론으로 등급별 인원차가 커서 정시 지원 때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잘 따져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험장에서 컴퓨터 사인펜 잉크 번진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번진 답안지 82건을 각각 4번 넘게 유관 채점해서 전혀 불이익이 없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예고한 동덕여자대학교를 겨냥해 온라인에 범죄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교내 레커칠 제거 행사와 학생 시위가 연기됐습니다. 공학 전환 발표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학교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자보가 붙어있는 대학 정문 앞에 한 학생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공식화하자 학생들이 1인 피켓 시위에 나선 겁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레커칠 시위로 홍역을 치른 동덕여대는 이후 학생들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본격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론화위가 공학전환을 추진하라는 권고안을 내면서 학교 측은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에 공학전환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학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학전환이 여대 유지보다 많은 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총학생회는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의 응답을 같은 비중으로 계산했다고 지적하는 등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는 아니긴 해요. 제가 졸업을 하더라도 계속 내가 다녀온 학교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강제로 바뀌는 건 조금 별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는 동덕여대를 겨냥해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영어 문장과 함께 가방에 흉기를 담은 사진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교는 안전을 우려해 예정됐던 레커칠 제거 행사를 미뤘고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캠퍼스에는 지난 충돌의 흔적이 여전한 가운데 공학 전환을 둘러싼 극단적인 대립과 혼란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남녀공학 전환 방침이 결정된 동덕여대를 향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마산에 거주하는 10대 여성 A씨를 공중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제 실행 의사와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 차모 씨는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량은 금고 5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차 씨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사고로 이어진 걸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역 참사를 계기로 횡단보도 폭 확장과 신설 같은 대책이 나온 가운데 부천과 인천 서구, 부평 등 최근까지도 차량 돌진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대법원은 태국 파타야에서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 주식 일부를 기소 전 추징 보전해달라는 검찰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0여 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이 넘는 거액 이자를 받아낸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위층에 사는 70대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시험 전체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AI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영국도 국가 차원에서 공격적 AI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핵심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확대인데요. AI를 통해 국가 재건을 꾀하는 영국의 전략을 윤현숙 기자가 현지에서 살펴봤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캠퍼스 내 한 건물. 굉음과 함께 수백 개의 서버가 뿜어내는 푸른 불빛과 열기가 가득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빠른 AI 슈퍼컴퓨터, 던 데이터 센터입니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 AI 연구자원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로 핵융합 에너지 연구부터 신약 개발까지 각종 난제를 해결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AI 산업을 움직이는 심장 역할을 하지만 막대한 전력 소모와 환경 문제가 골칫거리. 이곳은 서버에 직접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신기술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모델도 구축했습니다. We can attract investment in here because of AI and use that investment to make productive energy circuits. We can be providing hot water to the local
community, and this becomes part of an energy solution. 영국 정부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AI 인프라를 대폭 늘려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의 AI 성장 구역을 지정해 규제를 풀고 오는 2030년까지 AI 인프라를 20배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The UK government is funding the creation of some AI growth zones, which will have relaxed regulation and incentives to basically create AI infrastructure in certain locations around the UK. They're all strategically placed in locations that are quite close to where a lot of the AI excellence in the UK is.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재건의 동력으로 천명한 영국. 세계 정상급 인재와 탄탄한 자본시장 등 전통적 강점에 공격적인 인프라 확장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영국은 글로벌 AI 강국으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YTN 윤현숙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로 교통 통제가 모두 해제됐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눈으로 인해서 교통 통제가 있었는데요. 제설 작업이 현재 끝났고 도시고속도로와 시내도로 통제가 해제됐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에 통제된 내부순환로 통행 제한 역시도 순차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어제 저녁 내린 눈으로 인해서 밤새 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는데 서울시는 도로 교통 통제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소식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도 이번 달 초순 들어 산간 지역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50cm 이상 적설량을 기록하는 곳도 속출하는 가운데 일본 당국은 폭설로 인한 영향과 피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산간 도로 위로 제설 차량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주차된 차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눈에 덮였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저기 눈을 치워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ここの辺はスキー場があるんで、良かった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警戒はしたいとは思います。 밤사이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동일본에서 서일본 해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24시간 동안 후쿠시마현은 50cm 이상, 아오모리 지역은 40cm 이상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朝私5時20分に起きたんですけど、もう結構積もってました。 눈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채 관광을 온 시민도 크게 당황한 모습입니다. 温泉です。一泊で全然雪降ってなくて起きたらすごい雪あどうしようと思って 폭설로 인한 교통 차질과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아오모리현과 효고현을 오가는 항공편이 결항하고 아오모리현에서는 열차 운행이 일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미야기현에서는 10여 건의 미끄럼 사고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폭설 이외에 곳에 따라 강풍도 예상되는 만큼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앱스타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로 알려진 외딴 섬 호아 저택의 영상과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건데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앱스타인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장과 야자수가 있는 호화 리조트. 성착취범 앱스타인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소유하고 있던 두 개의 섬 중 하나입니다. 앱스타인이 20년 가까이 거주했고 끔찍한 성범죄의 온상이 됐던 곳입니다. 치과 진료실처럼 꾸며진 방. 벽에는 남성 얼굴 모양의 마스크들이 걸려 있습니다. Well, the dentist chair was concerning to me. Obviously, we need to know the facts, but what we need to know is were underage girls abused on that chair? What happened there? 서재처럼 보이는 방의 칠판엔 권력, 음모,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일부 지워진 자리엔 여성들의 이름이 있었다고 영상을 공개한 민주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앱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숨진 이후인 2020년에 촬영된 이 영상과 사진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앱스타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압박 속에 지난달 파일 공개 법안에 서명했지만 이 법안은 법무부가 수사에 방해되는 정보는 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은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법무부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I think that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share as much information as we possibly can with the public because they have a right to know. They need to know exactly what's in the files and what are in these images. 민주당은 또 특정 성매매는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었다며 앱스타인과 관련된 재무 기록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글로벌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억만장자가 300명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스위스은행 UBS의 2025년 억만장자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에서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인 억만장자는 모두 2,919명으로 1년 전보다 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총 자산은 15조 8천억 달러, 약 2경 3천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포털 기업이 언론사의 동의 없이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의 뉴스 기사 전체를 학습시켜 요약해주는 상업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유관 기관들이 해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현행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기준과 가상 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안내서는 AI의 대량 학습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으로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와 이용 목적의 변형성 부재, 사회 공익적 목적의 부재, 영리 목적 등 4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무단으로 기사를 요약하는 AI 서비스는 언론사와 똑같이 뉴스를 제공하는 데다 언론 시장을 직접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사위 회의를 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 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신 민주당이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의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 가면서 간사 선임을 반대하셨던 분이 지금 수사 받으시잖아요. 성추행으로.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를 무고하지 않았습니까? 조용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그러니까 나가시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같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박은영 의원님, 성추행당은 조용하시고요. 국민권익위원장 자랑하시는 정윤희 의원님, 역장에 소름 끼쳐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전 국민이 장경태 의원의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면을 다 봤는데 무슨 대인적 공정을 운운을 해요? TV조선에서 그래서 밀려난 거예요. TV조선에서 쫓겨난 걸로 보이는 신동욱 의원이 허위 보도에 대한 조작 보도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허위 반대 시작하잖아요. 아니 이해 충돌이에요. 장경태 의원님 본인인데 왜 지금 경찰청장 질의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에요. 지금 고소 늦게 했다는 발언,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 터치를 했다는 발언 전부 다 2차 가해예요.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다 했던 짓 아닙니까? 지금 이해 충돌이니까 나가세요. 법사위에서. 대한변협 회장이랑 밥 먹은 거야? 대한변협하고 밥도 못 먹어요. 밥 왜 먹었어요, 그러면? 대한변협하고 밥 왜 먹었냐고? 대한변협
회장하고 먹었다 왜? 배고프니까 먹었겠지. 대한변협 회장이랑 먹었다. 밥값은 내가 냈어. 어? 나가서 이야기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사과하자. 오늘 출근길은 조금 서둘러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에도 5cm 정도의 적설량이 기록될 만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펑펑 내렸는데요. 추위 속에 도로가 얼어붙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7도인데요.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고요. 대구는 영하 0.6도, 광주는 1.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구 7도, 부산 8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호남 서부에는 약한 눈이 날리겠습니다. 반면 눈비가 오지 않는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추위가 한층 더 누그러지겠고요. 중부지방에서 약한 비나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